운전 중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 나의 의견을 무시하는 회의 분위기, 약속 시간에 늦고도 미안해하지 않는 친구.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크고 작은 분노의 감정과 마주합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얼굴은 뜨겁게 달아오르며 머릿속은 온통 상대를 향한 비난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화는 나쁜 거지라고 배워왔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미성숙하고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시선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 불쾌한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거나 외면하려고 애씁니다. 혹은 반대로 솟구치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시켜 소중한 관계를 망치고 난 뒤 깊은 후회와 자책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만약 분노가 그저 없애버려야 할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찾아오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를 읽어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분노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분노를 지혜롭게 사용하여 나를 지키고 성장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분노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분노는 대부분 2차 감정입니다. 즉, 다른 감정들이 1차적으로 발생한 뒤 그 감정을 다루기 어려울 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의 무심한 말에 화가 났다면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함과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의 실수에 화가 났다면 사실은 그 실수를 수습해야 하는 나의 부담감과 막막함이 분노로 표현된 것일 수 있죠. 이처럼 분노는 종종 우리의 진짜 속마음인 슬픔, 두려움, 상처, 좌절감 등을 가리기 위한 방어적인 갑오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분노는 우리 삶의 중요한 경보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첫째, 나의 소중한 경계선이 침범당했을 때 경보음이 울립니다. 누군가 나의 시간, 에너지, 가치관을 함부로 대할 때 우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둘째, 부당함을 목격했을 때 경보음이 울립니다. 나 혹은 타인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때 우리의 정의감이 분노라는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죠. 셋째, 나의 중요한 목표가 좌절되었을 때 경보음이 울립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던 무언가를 방해받았을 때 그 에너지가 분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이봐, 여기 뭔가 문제가 생겼어. 한번 살펴봐. 라고 알려주는 내 안의 충실한 신호 체계인 셈입니다. 문제는 이 경보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보음이 시끄럽다고 그냥 꺼버리거나 억압, 혹은 경보음 소리에 놀라 이성을 잃고 날뛰는 거폭발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은 이 다루기 힘든 감정에 대해 어떤 지혜를 줄까요?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그의 저서 화에 대하여에서 분노는 일시적인 광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분노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가장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감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분노의 느낌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얼굴이 붉어지는 것과 같은 1차적인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이 첫 번째 불꽃이 거대한 화재로 번지기 전에 멈춤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불꽃이 튀었을 때 거기에 이것은 부당해, 나를 무시하다니, 용서할 수 없어 와 같은 생각에 땔감을 더해 불길을 키울 것인지, 아니면 한 걸음 물러서서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분노를 뜨거운 석탄에 비유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면 결국 가장 먼저 상처를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분노는 타인을 향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몸을 태우며 평온을 앗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분노의 불길을 끄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비심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화나게 한 상대방의 어리석음과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분노로 고통받는 나 자신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을 통해 분노의 열기를 식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철학적 지혜들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분노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구체적인 3단계 실천법을 알아봅시다. 1단계는 즉시 멈추고 공간 만들기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뇌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고 감정적인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려는 충동을 억제하고 의식적으로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심호흡입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은 뒤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뱉는 478호흡법은 흥분된 신경계를 진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또는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잠시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신성한 멈춤은 분노라는 폭주 기관차의 브레이크를 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2단계는 분노의 메시지 번역하기입니다. 일단 감정의 폭풍이 조금 잦아들었다면 이제 탐정이 되어 분노가 가져온 진짜 메시지를 해독할 차례입니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내가 정말로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분노 밑에 숨어있는 나의 진짜 감정은 무엇일까? 나의 어떤 중요한 가치나 경계선이 침해당했다고 느꼈을까?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들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머릿속에서 맴돌던 감정들이 글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훨씬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반응이 아닌 대응하기입니다. 분노의 진짜 메시지를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감정적인 반응을 액션이 아닌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대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경계선이 침범당한 것이 문제였다면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선 긋기 기술을 사용하여 저는 당신이 이렇게 행동할 때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 듭니다. 와 같이 나전달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노 밑에 서운함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사실 그때 당신의 말에 조금 서운했어요.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 문제는 내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대응일 수도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 삶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분노는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나침반이자 경호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분노하지 않는 법이 아니라 지혜롭게 분노하는 법입니다. 분노라는 시끄러운 경보음이 울릴 때 이제는 놀라거나 짜증내지 마세요. 잠시 멈춰서 그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길잡이 삼아 당신의 내일이 더 평온하고 단단해지기를 응원합니다.